본행사 첫 번째 순서로 위승문 건영기술단 대표님이 공사비 갈등 해결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번에 그 건설공사 재건축 공사비 갈등 사례를 발표하게 된 주식회사 건영기술단의 위승문 대표입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전국의 이제 조합장님과 추진위원장 포함해서 한 150분이 참석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런 자리에 저에게 발표하는 기회를 주신 대한경제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 발표를 제안을 들었을 때 사실 어떤 주제를 할까 고민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도시정비 그 포럼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핫한 이슈가 하나 그 둔촌중앙아파트의 그 정비사업 그 재건축 사례를 발표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그 주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둔촌중앙아파트 그 사례를 중심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그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주식회사 건영기술단이 어떤 회사인지를 좀 아셔야 그래서 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했구나라고 이해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 KCC건설 견적팀과 그 현장 공무 업무를 했고요. 그 감리회사에서도 상주감리하면서 현장 공무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영 ENC에서 공무 컨설팅과 현재 이제 건영기술단에서 대표로 있는데 주로 이제 저희는 공공공사, 강급 공사를 위주로 현장 공무를 했고요. 이쪽 건설업계에 안 계신 분은 현장 공무가 어떤 업무인지 잘 모르실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공사비 검증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있는 시공사 공무는 공사비 검증을 위한 자료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감리, 지금의 CM에서는 이 올라온 자료를 검증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5년 정도를 공공공사에서 공사비 검증 그 업무를 좀 해왔고요. 그래서 이번 도시정비는 이제 민간공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ROTC 육군 중위로 만기 전역했고요. 저는 그 건설 기술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건설 클레임 업무를 하다 보니까 건설법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강원대학교 건설법무학 박사를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한상사 중재인에서 그 중재인 업무를 보고 있는데 주로 공사비 검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실력입니다. 저희는 그 건축하고 토목 유일하게 이 분야에서 설계 기술 직원과 공무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데는 아마 저희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분야에서요. 저희는 이제 건축하고 토목, 항방까지 설계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 시공과 토목 시공 현장 공무 실무자들을 저희 조직으로 정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설계 도서 검토 분야에서는 점유율 1위로 1년에 한 250에서 300건을 공공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소송이 돼서 공사비 검증은 이제 민간공사 경우에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공사비 검증 전문 기업으로서 좀 실적을 좀 큰 것만 좀 따왔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SK 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기반 공사, 이게 2조짜리 사업이었죠. 여기에서 저희가 작년에 1조 3천억에 해당되는 그 분야를 설계 도서 검토가 공사비 검증 능력을 수행을 했습니다. 기간 한 6개월 소요가 됐고요. 그 6개월인데 이제 반도체 공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보안이 철저해서 매주 주간 공정 회의 때 철저하게 이제 점검하고 핸드폰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추가로 한 7천억 정도는 저희가 좀 높게 투자를 해서 저희가 그 작업을 안 했는데 사실 SK 하이닉스는 여러분 알다시피 한미 글로벌하고 저희랑 공동으로 업무를 했지만 저희가 도서 검토와 공사비 검증은 포션은 저희가 맡아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또 이제 SK 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에서 청주의 지원간에 그 중공정 공사비 정산 용역이 좀 발주돼서 SK 하이닉스에서 좀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연락이 와서 금액을 좀 낮게 좀 해서 이렇게 원만하게 또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이제 둔촌중아파트 정비 기반 시설 설치 공사에 대해서 준공전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 이거는 별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때 자세하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이제 고양 관광 K 컬처밸리라고 고양 아레나 사업이라고 있을 겁니다. 웬만하면 다 아실 텐데 여기도 2주짜리 공사예요. 여기는 이제 발주가 경기주택 도시공사 공공기관에서 발주했고 지금 하나건설에서 지금 호텔하고 그 문화 콘텐츠 그런 복합 시설물을 공사를 하고 있고 CJ건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CJ건설 한 부분에 이거를 원상복구하게 되면 과연 비용이 얼마일 것이냐라는 용역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기술적으로 그리고 원가적으로도 좀 힘든 부분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워낙 현장 실무자들과 설계팀도 다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해서 2달 됐는데 연락이 없는 걸 보니까 발주처하고 CJ하고 협의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우리 신반포 21차 재건축 정비 사업 추가 공사비 이제 그 검증 용역을 저희가 이제 시공사하고 계약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그 준비한 게 도시정비공사에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조합장님이시나 추진위원장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왜 분쟁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원인을 보시면 알고 대부분이 이제 공사비 산출 내역서가 불명확하다라는 부분하고 그 설계 변경에 대한 조항 그리고 물가 변동 요 세 가지가 원인으로 인해서 분쟁이 됐고 그래서 올해 2024년도 1월 달에 국토부에서 정비공사 표준공사 계약서를 이제 각 지자체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3월 15일 날에 이제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뭐 공사 계약에 웬만한 이제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분쟁은 덜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목차는 이제 제가 도시정비의 이해, 그 다음에 이제 공사비 갈등 원인, 그리고 갈등 사례, 그리고 공사비 갈등 저감 방안에서 그 제안사항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사실 그 요 정비사업 표준공사 계약서가 개정이 됐는데 여기에서 추가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좀 좋겠다라는 저희 제안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공공공사를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넣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인 간의 거래, 민간 주택공사 사업에 너무 이제 공적인 그런 의미가 들어가지 않나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도시정비 사업의 이해는 재정을 좀 준비했는데 이제 종전에는 도시재개발 사업법이나 주택건설 촉진법,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으로 기존에 됐었는데 이제 2002년 12월 30일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제1조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법상에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하고 있다라는 그 목적이고 이게 이제 민간 사업으로 간주되던 주택 재건축 사업을 이제 공익 사업으로 변환해서 주택 재건축 사업에 대한 공법적 규율을 좀 강화했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정비 사업은 크게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3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그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이제 기반 시설이 좀 열악한 그런 밀집한 지역에서 도시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그 노후주택 지역의 철거후에서 건축 사업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 이제 재건축 사업이 이제 요새 공사비 갈등이 지금 많이 일어나는데 기반 시설이 대체적으로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해소할 목적으로 노 공동주택단지의 재건축하는 사업을 재건축 사업이라고 말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갈등 고찰인데 이제 갈등 현황 여러분들 이 부분을 그 신문에서 제가 좀 발췌를 한 거고요. 그냥 인터넷으로 치면은 이거보다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은 신문에 발췌인데 마지막에 그 방배 5구역 조합 시공사 계약 해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조합장 되실 텐데 이 시공사 계약 해지를 함으로써 대법원 판례까지 받은 사항이죠. 민법 763조 이행이익이라는 그런 근거로 해서 공사를 안 했지만 향후에 공사를 함으로써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라 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업체를 선정할 때는 상당히 좀 그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선정된 업체를 바꿀 때는 이런 그 위험수가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그 부동산 한국 부동산에서 제공한 자료를 좀 모았고요. 이거는 이제 뭐 평당 공사비 분쟁 현황이나 그 밑에 보시면 공사비 검증 신청인데 한국 부동산 공사비 검증은 현재 한국부동산원하고 SH, LH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서 2019년도 보시면 한 3회 정도 되는 게 2021년도부터 급격하게 공사비 검증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인을 간단하게 비교했는데 크게 입찰 방식과 계약 금액 조정 두 가지로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도시정비공사에 검증을 하다 보니까 입찰 방식에서부터 좀 문제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설계 계약 금액 조정에서 요 설계 도면과 그 다음에 설계 변경 조항이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거를 좀 저희가 좀 캐치를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앞서서 여러분들 일반인들은 그냥 설계 변경이라고 합니다. 설계 변경 하는데 이번에 이제 개념을 제대로 잡고 가셔야 될 게 우리 이제 법상도 그렇고 2024년 개정된 표준 공사계약서에도 계약 금액의 조정의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이고 설계 변경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 그리고 그 밖에 기타 사유에 의한 계약 내용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 금액을 조정, 공사비 분쟁에서 추가 공사비가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 입찰 방식을 보면 사실 공공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별 한계 입찰 방식이라는 게 표기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총액 입찰, 대안 입찰, 내역 입찰, 일괄 입찰, 턴키를 말하죠. 그래서 입찰 방식을 하나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공사비 검증 하다 보니까 도시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이 입찰 방식이 현재 지금 서울시에 시공사 선정 기준 4조 2에 보면 입찰 방식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액 입찰과 내역 입찰 등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총액 입찰의 경우에도 기본 설계를 갖고 입찰 지침서에 있는 내용을 추가해서 45일 내에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이따 짚고 가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총액 입찰이지만 대안 내역서를 또 제출하고 거기에 내역서도 제출하고 해서 좀 혼재된 입찰 방식이다. 이러다 보니까 내역서의 어떤 명확한 구분이 여기서 지금 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서 부분인데 지금 이 설계 도면인데 이 공공공사 같은 경우는 기본 설계를 갖고 공사비 예산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시 설계를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설계 도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물량이 나오고 설계 예산서가 나와서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 도면 국토부의 건축 설계서 작성 기준을 보면 설계서는
기본 설계를 기준으로 하라고 이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 설계를 갖고 입찰 안내서에 있는 내용을 추가해서 그다음에 내역서를 작성해서 45일에 제출하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사업 특성상 실시 설계 도면이 거의 중간 50% 공정률 50%를 넘어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설계는 아웃라인만 주로 있고 입찰 안내서에 대부분의 모든 스펙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스펙이 다 들어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좀 깜짝 놀랐는데 이런 스펙을 넣어서 내역서를 작성하라고 이렇게 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서의 개념 자체가 좀 공공하고 틀리다. 그리고 도시정비사업에서는 설계서는 물량내역서라고 명시가 있지만 계약서에서는 물량내역서는 참고라고 이렇게 명시가 또 대부분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서의 개념은 이제 조합에서 제공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설계 변경 항목, 요 항목들은 뭐 일반적인 공공사의 항목과 아주 유사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설계 항목이 있는데도 민간공제 도시정비공사 계약서에는 고의로 이제 설계 항목을 빼고 이제 그 계약서를 작성해서 거기서 분쟁이 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 해야 되지? 어디에? 여기요? 아. 아이고. 네. 자, 오늘 발표의 이제 메인입니다. 도시정비사업 공사비 할등 해결 사례인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제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가서 롤러코스터를 어렸을 때 타봤을 거예요. 제가 사실 이 기반 공사의 공사비 검증을 끝내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발표 원고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신문에 공사비 이게 단절이 돼서 공사가 중지됐다고 기사가 뜹니다. 저는 굉장히 멘붕이 왔죠. 갈등 사례를 준비를 하는데 갈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됐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고민했고 근데 다행히 6일이 지난 이후에 재개됐다고 이렇게 또 나와서 제가 그 조합에다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공사 중지의 원인이 뭐냐? 근데 그 총회 때 그 투표를 했는데 한 몇 표 차이로 해서 부결이 됐다고 해서 공사비가 중지됐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정비기반공사의 공사 중지는 갈등은 조합과 조합의 갈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대의원까지 협의를 하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준톤주공 재건축 추진 현황 이 부분들은 뭐 중앙일보에서 발췌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알 텐데 특히 보시면 조합이 설립 인가돼서 2020년도에 조합이 또 해임됐고 새로 출발하고 자 2022년도에 극도에 달하죠. 그래서 지금 이 정비기반시설공사 한 조합은 이제 세 번째 조합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조합 임원들에게 상당히 불신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이 검증을 지금 들어갔고요. 저희가 이제 17일 날 증액 상정안 총회 때 저희 가서 한 30분에 걸쳐서 공사비 검증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해서 뭐 크게 문제 없이 넘어갔어요. 그때는. 그래서 저희도 다 끝났구나 했는데 2018년 이제 10월 18일에 중지가 돼서 현재는 협의가 돼서 공사를 재개하고 있지만 확인해 보니까 아직 문서로는 시공사에서 받지를 못하고 있다고 이제 좀 그런 상태입니다. 자, 저희는 공사비 검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공사비 검증 현황인데 저희가 그 최초에 2024년 9월 3일 날에 조합을 만났는데 여기 조합은 둔촌주공은
공사비 검증을 위한 별도의 조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술 이사라고 해서 두 분이 계셨고요. 이 건설 업종에서 좀 경험을 하신 분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조합을 9월 3일 날 미팅을 해서 저희가 9월 9일 날 공사비 검증 기초 자료를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검토를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검토는 뭐냐면 민간공사의 그 공사비 검증의 가장 기본은 도급계약서입니다. 이 도급계약서의 설계 변경 조건을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안 보고 검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도급계약서 설계 변경 조건과 그 다음에 시공사의 산출 내역서 기준을 일단 먼저 필터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날에 이제 기초자료 검토를 결과를 이제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 이때 협의는 뭐냐면 자, 우리가 공사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할 건지 조합과 시공사 간에 합의된 기준을 갖고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협의를 좀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공사 도급 계약서의 설계 변경 조건 상호 확인을 하고 그리고 설계 변경 기준 산출 내역서를 이제 확정을 짓습니다. 왜냐면 내역이 너무 많아요. 이게 주고받은 내역들이. 그래서 어떤 내역을 할 것이냐 이거를 확정을 좀 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시공사 제출 산출 내역서의 유무. 그러니까 뭐 서류가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규 단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뭐 국토부나 국가직이나 그다음에 행자부에서 인용하는 그 예정 가격 산출 근거에 의해서 하겠다. 그리고 낙찰률로 할 거냐, 협의를 할 거냐 이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정하고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19일 날 보시면은 검증 자료를 갖고 이때부터 이제 회의를 막 하죠. 협의를 막 검토를 하죠. 근데 이제 시간이 보시면 9월 3일부터 이제 9월 20일 날에서 기간은 이제 17일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때가 이제 명절이 꼈어요. 둔촌에서 이제 조합 측에서는 상당히 지금 막 시공사에서 뭐 공사를 못하겠다 하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한테 좀 요청을 많이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이 뭐 정직원이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 일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했죠. 사실 나도 궁금하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시공사에서 얼마의 금액을 요청했는데 진짜 제대로 공공공사 하듯이 검증을 했을 때 이 비용이 얼마가 과연 증액이 될 것이냐 궁금하다. 직원들도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보자 해서 직원들이 이제 연휴도 반납하고 주말 평일날도 그 연장 근무를 해서 결과물을 1차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회의를 하기 전에 나온 결과를 일단은 저희가 조합에 딱 던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죠. 시공사에서 어마어마하게 반론을 제기할 거다. 예, 그래서 시공사에서 온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금액을 감원시켜서 던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회의를 해야 된다고 조합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회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검증을 한 번 더 하더라도 일단은 이 시공사에서 올라온 사유와 물량화 단가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이상적인 조건, 그러니까 표준 품셈에서의 어떤 개수나 이런 현장 조건들을 반영을 안 하고 그냥 이상적인 조건에서 한번 공사비를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시공사의 이제 현장 여건은 공사를 하다 보면 지작물 때문에 아니면 어떤 개수, 장비의 개수, 그 다음에 간섭, 이런 것들 때문에 단가에 반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이거는 현장 경험을 안 한 사람들은 잘 몰라. 그래서 제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시공사의 2차 그런 사유들을 반영해서 검증을 한 번 더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1차 협의회의 때 조합과 시공이 다 모여가지고 제가 시공사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시간 이후로 자, 시공사에서 이 공사비 검증의 어떤 뭐 간섭이나 개수나 할증이나 넣을 거 이런 것들 근거를 다 달라고 요청했어요. 이 이후에 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영을 안 하겠다. 그랬더니 사실
초반에는 시공사에서 좀 시큰둥했습니다. 근데 이 결과를 1차 경과를 받고는 시공사에서는 굉장히 뜨끔했죠. 이때 어마어마하게 막 그냥 밤새서 늦게까지 해가지고 증빙자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또 저희도 사실 이 검증 계약이 조합과 시공사 반반 계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공사에서 갖고 온 것들을 다 반영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거를 저희도 또 검증을 해서 이거는 반영해야 돼. 왜냐면 이제 현장에서 저희도 20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건 아니야. 라는 그런 필터링을 한 번 더 해서 9월 25일 날에 2차 협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부 금액을 좀 반영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시공사한테 저희가 검증한 거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설명해주고 혹시 반론할 게 있으면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그걸 들어주고 그건 아니다라고 시공사를 이해시키면서 그래서 원만하게 협의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도 크게 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는 이제 계약 관계가 이걸로 끝난 줄 알고 이제 뭐 돈 달라고만 하고 있었는데 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10월 2일 날에 대의원 임시 설명회를 한다고 지금 참석을 해달라고 해서 이거는 계약 범위가 아닌데 일단은 아무래도 조합 측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참석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근데 어차피 참석하니까 제가 PPT로 한 2, 30분 정도 브리핑할 자료, 그러니까 검증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왜 이거는 이렇고 왜 이렇고 해서 다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들어 갔는데 이제 대의원 임시설명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때 대의원에는 항상 건설 쪽에 종사하신 분들이 꼭 한두 명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은 공공공사 감리 단장님을 하셨고 지금도 현업에 계신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시작하자마자 한 10분 정도를 일단 조합은 니네는 도둑놈이야로 시작을 해서 뭐 굉장히 막 그냥 열을 불켜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제 생각을 했죠. 2분만 이해시키면은 아무래도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대의원님한테 대의원님 제가 공사비 검증에 대한 브리핑 자료를 가져왔는데 제가 좀 발표를 할 테니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의 신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끝났나요? 예,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해서 이제 그 대의원님께서 궁금한 사항들을 저희가 이제 관련 기준 같은 걸 해서 대응을 하니까 나중에는 대의원님께서 검증 잘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하셔서 이제 저희가 원만하게 사실 이 프로젝트는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또 조합 대의원에서도 똑같이 브리핑을 해서 원만하게 끝났는데 저희는 이제 당초에 시공사에서 250억 정도로 이제 요청이 들어왔는데 1차 검토에서는 91억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하겠죠. 예. 그래서 반영을 해서 다시 14억 정도를 반영해서 170억.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기사에서 봤던 170억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저희는 공사비 검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건설공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도 계약서와 설계 변경 기준과 설계 변경 방법을 확인 및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시공사 제출 공사비 증의 내역서를 검토를 했는데 설계서 현장 여건 불일치나 설계 오류 누락, 그 다음에 실비 산정 대상이나 또 단가 신규 산출 단가 근거, 그다음에 간접 비율을 해서 검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비 검증 결과 조합과 시공사 대상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우리 이제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중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예, 제가 좀 대한상사 중쟁이다 보니까 공사비 검증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중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합과 시공사 각 입장을 고려해서 협의를 통한 상호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중재안으로 공사비 증액을 최종 협의를
했습니다. 끝났나요? 시간 지났나요? 간단하게 준비한 거니까. 현재 그 갈등 저감 방안으로는 현행 제도가 한국부동산원하고 갈등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사실 그 제도는 문제가 많이 생길수록 바로 계속 나오죠. 근데 이제 부동산원도 공사비 검증을 한다고 하지만 이제 저희처럼 전문가가 집단이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시간도 상당히 지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기준에는 검증 고시에는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도 이제 자치구단 서울시 운영 중인데, 제가 이제 그 SH에서 실적을 보고 그 회사로 전화를 해보니까 크게 역할은 뭐 안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제도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제안상으로 보시면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개선된 항목에서 예전에는 이제 공사비 그 총액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거는 총액과 산출 내역서를 이제 첨부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부 내역을 명확하게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시공사와 이행 범위와 조합의 이행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그래서 시공사는 건축공사, 토목공사의 19개 항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민원 처리 비용을 포함해서 조합의 이행 범위 6가지 항목을 개정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다 저희가 경험상 말씀드리면 사실 그 예전 가격 그 처음에 발주할 때 조합에서 예가를 산정하는데 그 예전 가격을 그 사업 초기에 조합의 이익을 위해서 대부분이 좀 낮게 책정한 게 있어요. 이 낮게 책정하다 보니까 그 시공사의 내역서의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와꾸가 돼 있는데 수백 개의 그런 공정들의 단가가 굉장히 낮게 돼 있으면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분쟁의 갈등이 돼서 이제 공사비를 증액해달라고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예전 가격을 적정한 예전 가격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좀 전문 업체나 이런 기관에 좀 검증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물량 내역서에서도 사실 이게 이제 그 조합에서 주는 거는 참고이기 때문에 이 물량 내역서가 그냥 사업계획 승인 도면, 기본 설계 도면으로만 물량 내역서 돼 있지 입찰 지침서나 이런 모든 그 스펙들이 넣어 있는 내역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시공사하고 좀 분쟁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물량 내역서가 현실성 있는 물량 내역서를 좀 만들어서 좀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사실 이 부분이 좀 논쟁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거 하나만 보면 아까 처음에 예가를 낮게 책정을 하다 보니 내역서에서 시공사 단가가 낮은데 여기 신규 품목에 대해서 기존 단가 범위 내에서 반영하라? 이거는 적정한 예가에 적정한 내역이 반영됐을 때는 이게 맞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분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품목에 대해서는 신규 단가를 반영해야 된다. 설계 변경 당시 단가를 재산정해서 거기에 협의를 하든 낙찰료를 하든 해서 이렇게 현실성 있는 단가를 해줘야 이제 시공사 조합에 원만하게 해결하지 않을까. 이제 끝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안상을 하는 바입니다. 너무 좀 네, 짧게 질문 받고요. 나머지 추가 질문은 조금 이따 휴식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개인적으로 가서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받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의 검증은 검증 고시에 의해서 뭐 지자체, LH, 뭐 부동산원, 정부에 관계된 그런 기관에 하게끔 명시가 돼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공공공사를 발주할 때 과연 각 지자체별로 발주기관별로 원가를 검증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 것이 있냐? 실무를 할 수 있는 조직이 있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SH나 LH에서 뭐 부동산에서 하긴 하는데 뭐 일부 조직이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조합과 그다음에 그 부동산원에 들어가기 전에 전 단계에 조합과 시공사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공사비를 검증하는 그 업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부동산원에서 하는 거하고, 여기 부동산원은 좀 형식적인 부분이 좀 많고요. 저희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원인을 분석을 파악하고 단가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그런 업무를 해서 공사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이 됐습니까?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